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보고날 제품은 바로 이 디아도라 N9000 세러데이 스페셜입니다. 2014년 제품이다 보니 이렇게 가수분해가 진행되고 있네요.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미드솔이 다 갈라진 상태입니다. 가수분해된 미드솔을 제거를 하고 N9000 모델의 미드솔을 떼어서 솔수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디아도라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우선적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아도라는 1948년 설립된 브랜드로 70년대부터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며 축구와 테니스 카테고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30, 40대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을 것 같네요. 90년대에는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낮아서 가품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게다가 이 브랜드 로고 자체도 푸마와 아식스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해서 브랜드 자체가 카피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한국에서 유통되던 디아도라 제품이 정품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96년도 기사만 보더라도 디아도라 코리아가 존재하며 국내 프로축구를 수본했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스포츠 유통 브랜드인 헤르자가 안정환을 후원하고 가성비 좋은 축구화를 생산 유통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자체 생산 제품에 디아도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으로 대부분 모델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의 제품을 모방해서 디아도라 상표만 부착했다는 평이 있으며, 이 때문에 안 그래도 가품 취급받던 브랜드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브랜드가 사라지게 되나 싶었는데 2010년 다시 한번 국내에 진출하게 되죠. 이번에는 국내에서 필라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GLBH와 손을 잡았는데 이퀵과 N9000 같은 헤리티지 카테고리 제품이 정식으로 수입되고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연예인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동안의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16년 네오미오라는 회사의 브랜드 판권이 인수됩니다. 네오미오는 국내에서 잔스포츠 가방을 수입 유통하는 회사인데 GLBH의 재고 물량을 떠안으면서 경영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9년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서 디아도라는 국내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디아도라가 땡처리를 엄청나게 하게 되었는데 N9000이 2만원 정도로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작년 다시 한번 대명화학과 계약을 맺고 국내 진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대명화학은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유통하는 거대 자본력을 가진 회사로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 5월 31일에 발매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 편집샵인 하논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모델입니다. 1980년대 영국 축구는 훌리건이라는 불리는 극성 팬으로 폭력 사태가 빈번했는데 홈팀과 어웨이 팀의 팬들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토요일에 열리는 축구 경기에 어웨이 팬들을 운송하기 위해 유휴 열차를 활용한 특별 노선이 세러데이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용된 열차의 색상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고 트렌치2, 얼터네이티브 루트, 이것 또한 세러데이 스페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 텅 부분에 디아도라의 로고와 하논을 상징하는 불꽃 마크가 그려져 있죠. 텅 뒤쪽에도 불꽃 마크와 더불어서 디아도라 하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이 깔창에도 이러한 원단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접수된 제품은 깔창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한쪽에는 디아도라 그리고 한쪽에는 하논을 상징하는 불꽃 자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그러한 열차에서 모티브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톱박스 부분은 메쉬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텅 부분과 이 측면 쪽에는 이 디아도라 축구화가 대부분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에도 캥거루 가죽이 쓰였다고 하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N9000 모델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죠. N9000도 고급 라인이 있고 일반 모델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이다 보니까 발매가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195달러에 출시가 되었고 최근에 스타벅스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이 8.5 사이즈 같은 경우는 800달러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아도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워낙 오래된 제품이고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래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매니아층만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거래되는 금액은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5에서 8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이즈가 265거든요. 미국 사이즈로는 8.5고 이제 영국으로 하면 8인데 7.5부터 8까지 호환 가능한 미드솔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뭐 살짝 음각으로 제품 번호와 사이즈가 적혀 있긴 한데 그건 뭐 잘 보이지는 않네요. 특이하게 여기 보면은 좌라고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미드솔 자체는 중국에서 만들고 최종 공정 자체를 이탈리아에서 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이태리를 달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웃솔에도 부품 번호와 7.5에서 8A 한문으로 좌라고 적혀 있어요. 특이하게 미드솔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갈라져 있어요. 이게 지금 가수분해가 돼서 떨어지는데 이 경계를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또 가수분해가 오지 않았어요. 구조가 약간 특이하네요. 보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가수분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회색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발포를 좀 더 높게 해서 쿠션력을 강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너로 사용할 제품은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뜯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다 분리를 하고 접착제를 다 제거한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다 마치고 접착제를 다 제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도너 제품의 미드솔을 떼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친절하게 EVA라고 에바라고 적혀 있네요. 얘는 이렇게 부품 번호와 여기 호환 가능한 사이즈가 적혀 있고요. 이 가수분해 된 것도 이쪽은 EVA 폼 같고 이쪽은 발포 폴리우레탄을 사용해서 쿠션감을 좀 더 높인 것 같아요. EVA나 PU나 체감상 쿠션감이 다르진 않거든요. EVA가 좀 더 푹푹 꺼지는 느낌이라면 PU 같은 경우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마도 EVA 폼이 계속해서 충격을 가하면은 수축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내구성 때문에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엔 도너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가 EVA 폼으로 되어 있어서 추후에 다시 가수분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미드솔에는 이렇게 이 폴리우레탄 모양을 따라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너 제품에도 이 라인을 따라서 엔젤러스 페인트의 퍼티 색깔을 사용해서 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도색 작업을 마쳤으니까 전체적인 접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착을 다 마무리하고 미드솔 도색도 완벽하게 된 상태죠. 복원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부에는 스웨이드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인조 피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벗겨내야 돼요. 이 표피층을 걷어내면 이렇게 직물 소재만 남게 되거든요. 범위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을 사용해도 단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연 가죽을 써서 마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N9000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뉴발란스 모델들과 유사해요. 디자인적으로도 뭐 전혀 빠지지 않는 모델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스니커 씬 자체가 리셀가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고 이 디자인이 이뻐 보이는 착시 효과 같은 이 리셀로 거래되느냐에 따라 인기 척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디아도라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런칭을 하게 되는데 N9000 모델을 제대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헤리티지 라인 중에서도 가장 디자인적으로 무난하고 콜라보 모델이 엄청 많아요. 특히나 우텐클랜의 레곤과 콜라보레이션 한 모델들이라던가 코렉폭스, 카스텔라스 같은 모델들은 스타렉스에서도 리셀가가 엄청 높게 거래가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들한테 협찬을 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킨 다음에 N9000 모델들이 다양한 디자인들을 선보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복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